예전하고 지금은 좀 예. 다르죠? 그래. 예. 혹시 뭐 이 고객들하고 이래 오면 좀 기억에 굉장히 남는 고객이 있잖아요. 어떤 고객들이 그래도 좀 오래된 단골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 어, 계시는데 예, 눈이 이렇게 커요. 어, 어른이신데 예, 선해 사람이. 어, 근데 아저씨가 태권도장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예, 예. 근데 이제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유복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위로 딸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살아요. 그 이제 엄마가 결혼 전에 요 다음 지금 키레이 미용실 2층인가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아들도 같이 왔어. 아들이 되게 효자예요. 그래서 아들 얘기, 아유 유복자가 커서 나한테 저렇게 잘한다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눈물이 많아. 눈이 커서 그런지 아들 얘기를 할 때도 좀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갖고 한날 와서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아들이 밍크 코트하고 제일 비싼 모직 바지를 선물로 사줬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한 말이 엄마 이제 내가 결혼하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쓸 것 같아서 마지막 선물이야 결혼 전에 이러면서 사줬다 그러면서 밍크 코트를 입고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효자잖아요. 그런 아들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저 경기도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쭉 머리 커트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이렇게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서 오세요. 그렇게 문을 열었더니 막 눈물이 나와요 눈에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손주가 생겼잖아요. 근데 할머니 너무 이쁘잖아 손주가. 이렇게 막 만지고 싶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좀 싫어했었나 봐요. 왜냐면 손 씻고 만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잊어버리지가 않아.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잘 때 있으면 나 좀 소개 좀 시켜줘 이러면서 그 옷부터를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당장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가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6개월 만에 오셔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영월에 친구가 있대요. 펜션을 하는 친구가 있어. 거기 가서 6개월을 살다 오셨대. 근데 이제 아들은 직장 가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잘 모르잖아. 나중에 이제 얘기했나 봐. 며느리도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화해를 했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는 아파트 살면서 그 2층 빌라 하나를 얻어서 전세를 얻어서 엄마를 거기 살게 하고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반찬도 해다 주고 되게 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와셔서 착한 며느리인데 따로 살길 잘했어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살다가 간암이 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거기가 있을 때인데 세상에 그 아들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갖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손주가 하나 있잖아요. 아들 손주, 아들 며느리도 일주일 휴가 받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를 태우고 예전에 알던 사람을 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아이고, 나 울었잖아요. 그 아들 너무 효자라. 영월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공릉동 살다 가셨으니까 요 시장 안에 그 한복집 하는 수연상의 아줌마도 만나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머리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보고 그래. 내가 여기 와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을 만나려면 깔끔하게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머리 자르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정신을 가물가물 잃어가는 게 느껴져요. 얘기를 했다가 딴 생각을 했다가 막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나보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꼭 와 장례식장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구리 한양대병원인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가 그 아들 보고 그랬어.
너무 효자라서 진짜 엄마가 아들 너무 자랑 많이 했다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복을 준다면 큰 상을 줄 거라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진짜 그런 아들 없는 것 같아요. 난 살면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일주일 휴가 받아서 엄마 태우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맞아요.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도 막 얘기해줘. 아들들한테 얘기하라고. 아유, 정말 그렇네요. 진짜 너무 효자잖아요. 그런 효자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자랑할 만한 유복자야. 진짜 그렇네. 네. 너무 선해, 아줌마가 눈이. 내가 황소눈이라 그래, 맨날. 너무너무 선해. 아이, 그 또 뭐 그런 고객도 있지만 사실 또 좀 가끔은 고객들과 좀 트러블도 좀 있나요? 별로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별로요? 같아요. 그, 그렇게 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도 미용실 가서 뭐 머리 자르고 이래 하면 이 미용사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 이야기. 사실 뭐 가끔은 친해지면 오래 친해지면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정말 아까 예, 그쵸. 그분처럼 예.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겠네요. 고객들. 많이 배워요, 저는. 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거고 정말 좋은 얘기를 해도 배우는 거고 내가 진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건 짧지만 인생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고 사는 이야기 하면서 정말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원장님께서 나는 이게 천직이다. 미용 예. 나는 천직이다 그러셨는데 어떤 면에서 나에겐 천직인 것 같다고 느껴지실까요? 싫지가 않아요. 이 일이 즐거워요. 그 사람들이 막 실증 난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어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생각을 더 하냐면 제가 이렇게 셋을 낳았잖아요. 애들이 다 다양하게 컸잖아요. 그래서 딸도 음악을 했거든요. 피아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깡촌의 시골 출신인데 피아니스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애는 그게 또 그쪽으로 감각이 있나 봐요. 5살 땐가 저는 이제 그때 애 클 때 좀 쉬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녔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데리고 가서 애가 이제 그땐 둘이었지. 데려다 이제 두고 교리 받고 나오면 끝날 때 데리러 가고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데리러 가고 그랬는데 그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딸 피아노 배우네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어머 근데 제가 오르간을 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르간을 치는데 그랬더니 그 성당에 오르간을 올라가서 얘가 한 손으로 친대요. 그래서 뭘 치냐 그랬더니 그때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유행인데 그걸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시초문이라고. 근데 집에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장난감 불면서 이렇게 치는 걸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애가 왔길래 미정아 너 건반에 오르간 위에서 너 사랑으로 쳤다며. 그랬더니 네 그래. 어떻게 쳤어? 그랬더니 그걸 갖고 이렇게 치는 건데 그 음이 나오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나 그냥 하는 건데 이래요. 음감이. 예,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성악하는 선생님이라 그분한테 이제 피아노를 그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피아노 전공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기 시작해서 쭉 갔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애가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데까지만 하다 말지 했더니 얘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니까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엄마 나는 음악이 없으면 쓸쓸쌀쌀해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래.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음악을 시킨 것 같아요. 내가 알았더라면 미리 막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아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왔을 때는 이제 음악예비학교 예술의 전당 거기 시험 봐서 합격해서 다니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돈이 별로 많이 안 드니까. 예술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장난 아니더라고. 아, 예고를 갔구나. 네, 그래서 힘들었어. 쓰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1년에 진짜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그때는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애들 가르치고 살 수 있는 이렇게 밑바탕이 돼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어떨 때는 힘들 때 있잖아요. 사람이 몸이 말 안 들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내가 나한테. 아, 그래, 나는 나가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돈 들고 나 찾으러 오니까 예쁘게 해주고 돈도 벌고 나만 한 직업도 없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 나는 미용이 천직이구나. 내가 그러고 살지 맨날. 그러니까 사실 미용사들이 바쁘면 앉을 시간도 없잖아요. 계속 서서 예. 일하는 직업이라. 예. 사실- 그래서 저 신발을 네. 팔게 됐다니까. 아, 그렇게 그렇죠. 머리를 그냥 일반 통굽 같은 신발을 신고 한 두 사람 정도 자르면 이 뒷종아리가 딱 당겨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신고 일해도 안 당기거든요. 저 고차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신발도 굉장히 중요하긴 예. 했어요. 돈도 더 벌 수 있게 해줬고 내가 건강을 사람이 다리가 편하면 엄청 편해요. 맞아요. 다리가 어, 맨날 주물러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거 신으면서부터는 주물러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96년도부터 예. 여기 오셨으니까 이 지역이 그 변화들 다 이래 목격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예, 예, 제가 예. 처음 왔을 때는 예. 이 7호선이 없었어요. 어, 6호선도 없었던 것 같아요. 6호선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신당동에서 여기를 오려면 신당역이 2호선이잖아요. 동대문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석계역에 와서 04번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 천주교 앞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무슨 원룸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여기가 거의 단독이었어요. 그때는 단독이었고 한 집에 많이 살았잖아요. 단독이니까 새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골 사람 같아요. 여기 오니까. 어. 또 내가 사는 동네하고 또 다르게 어. 뭐도 하면 막 가져오고 김장도 하면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 왔을 때. 내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제 7호선이 생기니까 다니기도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뭐 기찻길도 없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고. 기찻길이 있을 때는 사실 저기를 건너서 그 배추 절여주고 그러는 시장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예. 기찻길 너머에. 어, 근데 그 기찻길 넘어 다니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몇 년도인가 기차에 쳐서 어린애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찻길 하면 좀 무섭다 그 생각이 있었어. 근데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자아이가 한 6살짜리 정도가 그 기차에 쳐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예, 여기 공릉시장에서 쭉 나가면 철길인데 왜 딸랑딸랑 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딱 맞아요, 내려오는데 네. 그게 또 문제가 있었는지 길 건너다 치여가지고 아이고. 죽은 적이 있어. 몇 년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찻길 하면 좀 무섭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럼 원장님께서 여기 처음 오셨을 때 기차가 다니고 있었네요. 다녔죠. 어. 기차 다녔어요. 한동안 다녔죠. 저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저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돼. 근데 솔직히 경춘선 여기 숲길 요거 조성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환경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변함으로써 그쵸, 이제. 그죠? 공릉동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졌지만 이제 우리 같은 상인들한테는 이 골목이 좀 죽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목은 예. 죽게 되는 거고 예. 좀 그런 면이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저쪽 예, 길이. 그렇죠. 카페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 철길일 때는 막 쓰레기 더미 쌓여 있고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저 개발되면서 이쪽에 집세도 좀 올라가고 뭐 그랬나요? 이 골목은? 그렇게 많이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IMF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쭉 상향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려갔어요. 거의 집세가. 저도 맨 처음에 올 때 네. 55만 원 네. 집세가 그랬는데 IMF 오니까 주인이 5만 원 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정도를 쭉 살았어요. 작년에 처음 올랐어요. 10만 원. 10만 원, 그 60으로 지금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주인도 잘 만난 거죠. 올려달라면 어떡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올려줘야지. 맞아요. 주인이 조금 돈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덕을 보기 마련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아까 선생님 질문했던 그 천주교. 아, 네. 예. 아, 선생님께서 그 천주교 사실은 그 처음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얘기하셨고 중학교 정업 이사 가셨고 그다음 바쁘게 미용학원 다니고 이러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디서 종교를 접하실 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천주교시라고 예. 하셔서 선생님께서 어디서 그걸 접하셨을까 궁금했었어요. 거기가 옛날에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서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고교 네. 신자가. 어디예요? 고향에 고향에. 네. 예. 정무? 아니야, 정문 그 말고 순창. 아까 순창. 쌍치. 예, 거의 산골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원래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개종을 한 거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불교 신자인데 그래가지고 묵주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엄마가 개종하시고 우리 집에 모여갖고 천주교 신자들은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그거를 아까 무슨 기도? 목주의 기도. 목주의 기도. 예, 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러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갖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안 들리고 뭐 노래하는 듯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세례를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판공성사 이럴 때 이제 신부님들을 1년에 한 3-4번 봐요. 성당을 맨날 가는 게 아니라 신자들끼리 모여서 하고 신부님은 1년에 한 4번만 와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신부님들이 옷이 까맣고 단추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신부님이 오시면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렇게 단추를 세보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막 흔들어요. 그런 기억.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이제 나와서 미용하고 서울로 애들 보내고 하면 엄마들은 항상 걱정이니까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케 언니가 고모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고모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분들은 다 천주교. 예. 엄마가 하면서 다. 네, 거의 모태 신앙이 됐겠네요. 그러면. 그쵸. 저희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는 여기 어디 성당 다니세요? 저는 신당동. 신당동에. 신당동인데, 집 근처에. 예. 저 집에서 못 갔을 때는 여기 공릉동 성당도 많이 가요. 이제 활동은 많이 못 하니까 그냥 주일 미사 정도 다니는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의 뭐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이 지약 미용실이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또 그렇긴 한데 뭐 사장님 생각에는 좀 그래도 이거를 내가 좀 그 어려움을 좀 타파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저는 그냥 건강에 허락하는 난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시간 있을 때 더 좋은 교육도 좀 받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가발에다가 연습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뭐 시절이 좋아져서 못다 했던 공부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요.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애들 교육이 끝났으니까.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요즘은 뭐 어떤 교육 받으세요? 음, 뭐 이제 되게 이제 이런 미용 교육이죠. 뭐 예. 이론 실기 아,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화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미용을 배울 때. 그렇죠. 그래서 학원 다녀가지고 했어도 그런 거는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 면허 시험 볼 때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화학. 파마약 같은 거 다루고 아, 어떤 그런 거에 배합, 어. 머릿결의 복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음. 뭐 체계적으로 무슨 과학자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많이 도움 되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에 대해서 확실히 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노력해요. 네, 그러려고. 그런 느낌이 팍 노력은 들고요. 해요.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먼저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도 없고 나는 그냥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손님 머리를 완벽하게 해주면 되지 의리의리한 시설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업소를 좀 크게도 운영해봤던 적도 있고 하니까 결혼해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관리가 안 돼요. 내가 살림하고 식구들 여럿 겨누리고 크게 하는 미용실이 관리가 안 돼. 아가씨 때는 거기다 전념을 하니까 됐지만 네. 결혼은 아기도 신경 써야죠. 남편도 있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벌고 조금 쓰면 되니까 혼자 하자 해서 꽤 오래됐어요. 여기 와서부터 계속 혼자 했으니까. 인천에서는 그래도 한 사람 있었는데 아, 여기서는 계속 혼자 쭉 했어요. 지금까지. 요즘은 그 견습생은 안 받으세요? 아니요. 음. 왜냐면 네. 내가 혼자 하는 게 너무 오래돼서 아. 그게 맡기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그래서.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또 자녀분들은 또 각자 자기 또 하는 일이 있고 하니까 뭐 건강이 허용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예.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좀 연세가 더 들고 하면 보통 노년에 가서는 좀 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좀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예.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행 왜냐면 시간이 되나요? 샷다 내리면 되잖아요. 아. 딱 써붙이고 지금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그렇죠. 이제 남편분은 어떻게 퇴직 벌써 아직은 하셨죠? 아직도 아직은- 다니세요? 예. 오, 왜냐면 오래 건설 기술이라 아, 나가고 있어요. 아. 한 70까지는 일을 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퇴직하시면 이제 또 두 분이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근데 70이 넘으면 많이 늦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건강하시면 사실 예. 뭐 요즘은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뭐 여행 다니시고 그런 별로 그렇게 많이 시지는 못했어요. 못했죠. 예. 열심히 또 사시느라고. 왜냐면 이제 교육이 작년에 끝났으니까. 작년에 받은 교육은 뭐죠? 아들이 작년에 졸업했다고. 자녀분들 교육이.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는 뭐 저희가 그 또 이래 사시면서 내 후배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냥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듯이 너네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유해 보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하라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 공부하다가 연구 간다 그래서 그때 조금 얘기해 봤더니 한번 이제 쭉 데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도 엄마가 하고 하는데 만족하니까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공부만 해야 행복하다고 하냐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엄마 나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제가 벌어서 할게요.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공부해도 엄마가 어차피 수학학원 보내줘야 되지 않냐고. 그걸로 연기학원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수 안 하고 그래도 그냥 가서 졸업하고 지 할 일 나처럼 그냥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하니까 본인이 행복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걔 보고 일이 없을 때는 제2의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미용을 좀 배워보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미용을 해가지고 자격증만 따 놓으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학기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다녀요. 그리고 나처럼 적성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 일을 못 하더라고. 내가 해놓으면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등록까지 하고 한 학기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치질 못했어 지금. 전문 대학교를 다시 등록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예, 혹시 우리 원장님 머리는 원장님이 다 다듬으실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실까요? 서로 미용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저는 동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동생하고 주고받기 많이 해요. 동생은 이제 미용실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요. 네. 내가 해주고 지가 다 해주고. 그렇구나. 언제 그리고 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너무 그러니까 옛날 원장님 연세 드신 원장님들한테 맡기면 사실 머리가 너무 구식이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을 보면 느끼는 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련됐다. 사실 머리가 세련됐다라는 말이 참 이게 듣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나머지 미용하는 그 미용실을 다녀온 사람들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련되었다라는 세련된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요? 뭐 그 사람한테 잘 어울리고 뭐 조화롭게 어울리면 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손님들이 와서 내가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그 머리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도 거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저랑 같이 가려면 몰라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저도 이제 명함 가져갈 거예요. 조금 있다 이제. 그러셔요? 제 머리 보니까 각이 나오시죠.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함 이제 가져가려고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정말 보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라디오 청취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뭐 택시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보통 라디오를 많이 켜놓으시잖아요. 지금 몇 년은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엔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YTN이라도 뉴스를 계속 많이 틀어놓고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러고 예전에는 라디오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에 무슨 뭐 청취자의 발언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제가 이제 미용 면허 시험을 봤는데 그 청취자의 발언이라는 그 프로가 옛날 TBS 방송국이 저 군산에 있었나? 제가 이제 정읍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좀 이제 어두운 시절이라 면허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합격을 했어요. 분명히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면허증을 받아왔는데 제게 없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파헤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부정이 있더라고요. 그때 3만 원이면 크잖아요. 옛날이니까. 3만 원을 내면 면허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거 면허증이 3만 원짜리로 바뀌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국에 거기다가 이제 이걸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PD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한 번 그렇게 접수가 되면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건가 봐. 그 협회에 말하자면 그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청취자의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걸 취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난 또 취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이제 어리니까 그랬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날. 근데
방송국에서 차가 온 거예요. 나를 데리러. 이렇게 육성이 들어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눈 치우는 차가 막 이렇게 눈을 치우면 그 뭐 분수대처럼 이렇게 막 눈이 흩날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군산 서해방송국을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그분이 왔길래 내가 방송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더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방송이 나가버렸어요. 아, 근데 그분이 잘렸어요. 말하자면 그 협회에서. 그리고 나는 저 전라남도 광주 가서 다시 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받았고, 그래서 제 면허증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받았어. 그런 경험이 있어. 그리고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안 들었으면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에다가 내 억울한 점을 호소할 수 있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방송을 들어서 방송의 힘이 그런 거구나라는 걸 그 시절에 알았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 원장님 자녀분들이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장님 말씀하신 몇몇 가지에서 되게 표현이 너무 되게 아름답고 적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그래. 예술적인. 그래서 자녀분들이 예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모르겠어요. 것 같고요. 저는 예술에 미용하는 거 외에는 충분히 예술을 하시고 계셔요, 진짜. 제가 그래요? 볼 때는 네, 말씀에서 이미 감성에서 묻어 나오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거슬러 가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제가 이제 머릿속에 남은 게 외할머니가 나를 싫어했어. 그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오빠들 셋이고 딸로서는 예. 첫째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오빠들이 어차피 옛날 예. 어른들은 집안일 안 예. 하니까 딸로서 얘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가 봐요. 예. 외할머니가. 그리고 외할머니를 자주 못 봤어요. 예. 좀 우리 친정 엄마 고향이 진도거든요. 전라남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얼마나 오시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시면 맨날 이렇게 걸레를 들고 계시는 거야. 한 사람 지나가면 닦고 깔끔쟁이 할머니라 그 시골에서 막 흙밭에서 튀고 놀고 와서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나죠. 내 딸은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철없는 것들은 저러니까 맨날 야단을 쳐서 할머니가 미워했다라는 생각이 있어. 생각에 어린 마음이라. 지금 이제 내가 커서는 그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았어. 외할머니가. 그래서 혹시 그 이후로도 외할머니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까 싶어서 아니요, 여쭤보고 많이 싶었어요. 오지 않았는데 그러셔서 외할머니 기억은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우리 엄마도 친정을 별로 못 가고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네. 진도에 계셨으면. 진짜. 근데 그 예체능에 대한 게 저희 친정 엄마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거기는 뭐죠? 강강솔레인가 그게 진도. 진도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 저희 엄마 옛날에 노처녀로 시집 왔대요. 19살 때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 강강솔레 놀이를 하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걸 저희 엄마가 하셨대요. 그래서 소리를 하셨구나. 장구도 잘 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끼가 그 음악으로 애들이 외할머니도 닮나 봐요. 저는 노래를 못 하거든요.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노래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은 그러는 거 보면 건너서 할머니 끼를 닮기도 하나 봐. 동생네 애들도 거의 예체능을 하거든요. 진짜요? 하나는 국악을 하고 뭐 막 그렇게. 그래서 할머니 닮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할머니가 그 막내 키워준다고 5년 계실 때 딸한테 그러더래. 미정아, 내가 옛날에 장구를 배워보니까 입으로 노래를 해야 손이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입으로 노래를 해. 그래야 손가락이 움직인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할머니는 교수님 말씀을 하셔. 이러면서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더라면 엄청 똑똑하셨을 것 같다고. 어떻게 손이 입으로 노래해야 움직인다는 소리를 하냐고, 시골 할머니가. 그래서 웃었다니까. 그럼 그 어머니는 어머니 지금 계세요. 102세. 장수하셨네요. 와, 백씨 너무 좋다. 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치매도 없고 그냥 이제 안에서만 생활하시는데 당신 팬티도 빨고
이렇게 뭐 화초 같은 것도 닦고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내가 미정이 시집갈 때까지 살란가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손주도 보고 막둥이 키워서 아이고 저게 대학 갈 때를 볼까 모르겠다 했더니 취직할 때까지 보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이 다음에 날까 말까 하고 났더니 그래도 저 아이가 제일 낫다는 소리 하고 살 거라고 맨날 그러더니 그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키우니까 이해가 많으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바쁘고 그러니까 손도 가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요 막내는 할머니가 키워서 너무 좋아요. 성격이. 난 너무 놀랐어요. 애들을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애들이 성격이 변한다는 거. 우리 큰딸 이런 애들은 프로판가스예요. 왜냐면 내가 급하게 살아서 막 조금만 소리 지르고 전화로도 막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은데 막내는 안 그래요. 소리 지르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잘해.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애들 키우는 데는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시어른들도. 뭐 저는 그 초등학교 같이 다니는 엄마 중에 양 시부모 모시고 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 애들은 90도로 숙여요. 인사가. 안녕하세요 인사가 그렇게 달라요. 요렇게 앞에다 손 모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가 저기 우리 딸하고 같은 반이었네. 기병이라고. 기병이 엄마는 복 받았어. 내가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산 만큼 쟤네들이 인사가 저렇게 다르잖아.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게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애들이 인사가 달라요. 우리 애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걔네들은 완전히 손 모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몸에 뱉더라고요. 그게 어른을 그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핵가족 해도 함께 사는 게 좋은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아유, 너무 재밌게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질문 외에도 또 좀 내가 요 말은 좀 하고 싶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몰라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도 오랫동안 25년 동안 이 미용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원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노원이라는 곳은 그거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뭐 감회롭죠.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리고 부록의 나이를 여기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3분의 1의 동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너무 치열하게 살고 여기 또 우리 미용실을 다녀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들도 가르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원 구민이죠 뭐.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도 오시긴 또 하지만 그래도 공릉동 사람들이고 감사하죠 뭐. 그렇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